많이 해보겠다 했으니까 통화지표 얘기해 볼게요. M2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QE를 했을 때 MB는 증가했지만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모니터리 베이스라고 해서 본원통화입니다. M2는 그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 2020년의 QE는 M2 역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08년도는 본원통화는 늘었지만 화폐유통이 잘 되지 않아 M2가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2020년도는 돈을 풀었죠. 정부가 돈을 풀어서 본원통화도 증가하고 M2도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뭐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2008년도와 달리 2020년도에 M2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약간 그 통화지표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좀 필요해서 제가 좀 이제 주석을 좀 많이 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인플레이션까지 올 거냐, 그 얘기도 제가 좀 주석을 달았어요. 이건 이렇게 이제 제가 출발을 했는데, 그 잉카 제국 있지 않습니까? 잉카 제국이 뭔가 하면 석기 시대로 멈춰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있고, 뭐 이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까지 갔는데, 여기는 석기 시대에 멈춰 있죠. 석기 시대에 멈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균쇠라고 하는 것도 거기 그 다음에 이게 스틸이라고 하는 것과 건이라고 하는 것들로 서양이 이제 남미를 갖다가 이제 박살을 내죠. 박살을 냈는데 남미가 뭐가 되게 많았는가 하면 금과 은이 지천으로 있었습니다. 금과 은이 지천으로 있었기 때문에 잉카 제국에서 금을 뭐라 불렀는가 하면 햇님의 딸, 은을 뭐라 불렀는가 하면 달님의 눈물, 이렇게 불렀어요. 이걸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물품 화폐를 썼기 때문에 희소해야지 돈인데 희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란시스코 피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가난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가 잉카 제국을 딱 오는 순간 이제 눈이 돈 거죠. 왜냐하면 돈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이제 다 연애할 때나 쓰고 마치 이렇게 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제 가서 이제 이 잉카 제국을 박살을 냅니다. 박살을 내고 전 세계 은의 한 80% 정도 좀 됐던 그 은을 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오게 돼요. 스페인으로 오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5세기만 하면 뭐가 대빵이었는가 하면 돈이 많은 나라가 대빵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같이 17세기 영국이고, 그 앞에는 해가 지지 않는 뭐가 이제 스페인이었습니다. 무적 함대를 갖고 있었고, 그때를 상업 자본주의라 그래서 이때는 식민지를 개척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금입니다. 금. 그래서 그때는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전 세계 최고 부자의 랭킹에 오를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담 스미스가 국본을 쓸 때부터 뭐라 그랬는가 하면 중요한 거는 금이 아니라 생산이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놀라운 상업 자본주의가 산업 자본주의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런 순간인데, 우리가 여기서 돈에 대해서 알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피사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 직원들한테 연봉 100년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총질을 해서 굉장히 은을 많이 약탈해 갖고, 그래서 기분 좋다고 100년치 연봉을 줬어요. 자, 100년치 연봉을 제가 싸들고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온 거죠. 그럼 스페인은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스페인이 망해요. 스페인이 2등 국가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이 M2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 M2. 식이 뭔가 하면 M 곱하기 V는 P 곱하기 Q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엔 돈이 유통되는 화폐 유통 속도는 되게 낮았는데 돈의 양이 늘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제 이제 남미에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올랐겠죠. 이게 올랐다는 말이 뭡니까? 프라이스가 올랐다.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죠. 물건을 못 사요. 그래서 피사로와 피사로의 부하들이었던 100명은 소비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경제가 망했어요. 이때 전 세계 하나의 레슨을 얻었어요. 레슨. 돈 많다고 부자 되는 거 아이디.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뭔가 하면 화폐는 사용 가치가 아니구나. 화폐는 교환 가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15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레슨이었어요. 자, 그러면 인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 지금 경제가 힘들잖아요. 경제가 힘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돈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내 연봉이 1억 정도쯤 됐는데 기분 좋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구나. 그러면 돈을 갖다 100배로 찍어라. 한국은행이 미친 듯이 조폐청에서 막 이제 윤전기를 돌리면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연봉이 100억이 되겠죠. 연봉이 100억이 되면 바깥에 딱 나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100억이면 뭐 하냐 이거죠. 지금 집값은 10억에서 1000억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짜장면 가격은 뭐 만원에서 뭐 100만원이 됐을 건데, 돈 빽빽 찍어봐야 돈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이 교환 가치가 안정적이고, 화폐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역사의 진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주의를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환 가치를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환 가치를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현재 미국의 달러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United States of 뭐 어쩌니 저쩌니 돼 있고, In God we trust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신을 믿듯이 저는 이 돈이 갖고 있는 뭘 믿느냐 하면 구매력을 믿습니다는 겁니다. 구매력.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옛날에도 3달러 가지고 커피를 마셔줬으면 10년 지나도 3달러 커피 먹게 해줘 라는 겁니다. 커피 먹게 해줘.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다시 MV는 PQ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뭐뭐뭐를 하게 되냐. 자, 좀 빨리빨리 할게요. 뭘 하게 되냐면, 아주 예전에는 그럼 경제에서 안정적인 건 뭐고 키워야 되는 건 뭐냐 했을 때 PQ를 안정화시키자. 그래서 얘를 안정화시키려고 했어요. 얘를. 아주 예전에는 총 생산량 같은 걸 안정화시키려고 했고, 한때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했고, 한때는 수량, 이게 이제 그 케인즈 시대죠. 유효 수요를 갖다 창출해서 저 Q를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현대는 뭐냐? 우리 현대만 알면 되는데, 현대는 이거예요. MV를 안정화시키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MV를 안정화시키자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질문까지 왔습니다. 뭐가 됐는가 하면, 돈이 안 돌면 돈을 찍었어요. 돈이 안 돌면 돈을 찍었다가 뭔 뜻인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 MB는 증가했지만 M2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M2가 뭐겠습니까? M2가 광의통화인데, 광의통화가 M 곱하기 V예요. 얘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MB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이거 한국 거 보여드릴게요. 한국 거 보여줘도 충분히 이제 문제 없습니다. 자, 미국 거도 보여드릴 거고. 자,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화폐유통 속도예요. 화폐유통 속도. 자,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돈이 안 도는 거죠. 돈이 안 돌면 돈을 찍습니다. 돈이 돌면 돈을 별로 안 찍죠. 그럼 여기가 V예요. V. 그러니까 현대 통화 이론에 따라서 뭘 만들었냐면, 돈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절하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구매력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MV를 안정화시켜서 P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MV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 돈이 있고 V가 있는데, 돈이 안 도니까 돈을 찍으면 M2는 안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게 안정화가 된 거예요. 이게 안정화. 자, 이거 안정화가 됐는데, 저 안정화를 시켰던 방법이 뭐냐 하면, 방법이 뭔가 하면, 양적 완화라는 말이 있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란 말이 있고 스텔라이즈드 QE란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질문하신 분은 이해하실 것 같고 다른 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면 1차, 2차 양적 완화를 했었을 때는 뭔가 하면 국채하고 MBS를 산 겁니다. 그러면 FRB가 채권을 샀죠. 채권을 사고 난 다음에 달러를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달러를 주니까 FRB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고 돈이 시중에 풀렸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자, FRB가 얼마나 이제 물가를 쳐다보고 있다는지를 이제 우리 알게 되는 건데, 쳐다보고 있는지를. 그래서 뭐가 됐냐면, 물가가 있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논리였다 그랬죠. 물가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논리. 물가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기 보면 2011년 2012년도 좀 더 가볼게요. 자, 여기는 물가가 디플레이션 위협이 왔으니까 돈을 풀었는데, 돈을 풀고 이거 1차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1차 양적 완화는 맞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차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데, 2차 양적 완화는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2차 양적 완화는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일어났어요. 2010년도 2011년도 어디 있는가 하면 시점이 여기 있죠. 그러면 물가가 2%를 넘었잖아요. 물가가 2%를 넘어선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또 올 수 있잖아요. 물론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가진 않겠지만.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딱 갔을 때 사람들이 뭔 얘기했는가 하면, 이때가 우리나라가 차화정이 좋았을 때입니다. 이때 골드 가격이 막 올랐을 때. 그래서 유가 오르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야,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오는데 돈을 풀면 우리 옛날에 스페인이 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돼. 우리는 물가 안정이 먼저잖아.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잖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 지금 현재 돈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돈 왜 푸는데 우리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 금리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장기채를 사요. 장기채를 샀죠. 장기채를 사면 장기채를 자 이렇게 내가 장기채를 이렇게 매수했어요. 매수하면 달러 이렇게 주겠죠. 그럼 달러 시중에 풀려 있잖아요. 근데 그 단기채를 팔아요. 단기채를 팔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원 통화를 느리지 않고 금리만 떨어뜨린 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불러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스털라이즈드 QE라는 말도 있었는데 스털라이즈드 QE는 뭔가 하면 돈을 풀긴 푸는데 스털라이즈드 그러니까 그 돈들이 돈을 까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태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임신하지 않는 거죠. 돈이 또 다른 돈을 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스털라이즈드 QE로 풀어버렸어요. 자, 요까지는 왜 이제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왜 이제 2008년도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2020년도는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데 이게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2020년도는 어떻게 돈을 풀었는가 하면 자, M2가 있고 M1이 있는데 이거 잠시 1번 얘기해 볼게요. 1번 얘기해 볼게요. 1번 M2 재팬 이게 우리나라가 또 일본처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해사튼데 보니까 자 이게 옛날 자료에 멈춰 있네요. 봐야 되는 거는 퍼센트 체인지 프롬 이어고죠. 자 얘를 보고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이 오기 전에 이게 1985년도, 86년도입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돈을 되게 많이 풀었어요. 돈을 되게 많이 풀다가 일본 경제가 되게 잘 나가고 난 다음부터 일본이 돈을 갖다가 한 7%대로 풀었죠. 7%. 7%대로 풀었는데 87년도, 88년도, 89년도에 돈을 얼마 풀었는가 하면 무려 13%를 풀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7% 풀다가 13%의 광의 통화가 풀렸으니까 일본이 돈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난리가. 이 난리가 나는 바람에 얘네들이 주식 올리고 뭐 부동산 올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걸 이렇게 갑자기 떨어뜨리고 난 다음부터 일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보면 요 정도쯤 됩니다. 자 이제 미국을 볼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광의통화라고 하는 M2인데 왜냐하면 MV를 잡는 거니까 자 여기 들어와서 그 에디트를 해서 퍼센트 체인지 프롬 이어고 이렇게 누르면 지금 현재 시중에 제가 올해 들은 얘기 중에 제일 황당한 얘기가 이번 양적 완화가 아니라 대출일 뿐이다라는 얘기가 제일 황당한 얘기긴 했는데 보통 미국이 돈을 풀어서 돈을 찍어내는 것들이 10%대 혹은 6% 7%대 정도쯤 되는 걸 기록을 해요. 하는데 얘를 이렇게 찍었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었고 얘를 결국은 떨어뜨리고 나면 뭔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하여튼 떨어뜨리지 않았고 현재는 미국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MV를 만들어내서 일을 하는데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 시중에 돈이 안 도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금융위기 때는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서 돈이 안 돌았지만 지금은 금융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계인이 침범한 거예요. 외계인이 침범했으니까 얘를 느리자. MV를 느리자 이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냥 돈을 엄청나게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를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하면 현재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얘기가 현대통화이론 아시죠? 현대통화이론 MMT라고 하는 거 이게 뭔가 하면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이게 결국 물가인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돈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가 어디까지 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느냐 하면 돈은 많이 찍었고 근데 물가는 굉장히 낮은 상황에 와 있고 돈을 찍고 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는 걱정해야 될 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만큼 돈을 미친 듯이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이 다시 물가가 오른다면 이거 저 뒤에 패드 모델에서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물가가 다시 2%대 위로 오른다면 다시 2%를 넘어서는 이 위로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질문처럼 저는 M2 증가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답니다. 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키워져 이게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당분간은 그래서 올해 만들어진 제도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뭔가 하면 FRB가 평균 물가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룰을 만들었다는 것이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다시 물가가 올라선다라고 해도 바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고 바로 양적 완화 M2를 갖다가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림은 아마 FRB가 예측하기를 물가가 이렇게 정상상 상태가 됐고 이 2% 근처에서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횡보하는 물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FRB가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내년도 2021년도의 가장 큰 위협은 물가가 올라서는 거고, 그래서 FRB의 전략이 바뀌는 거, 이것이 저는 좀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겁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고 준통화주의자가 뭐라 그랬는데 이번에 2020년도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새로운 MMT주의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현재 물가 수준에서는 돈을 더 찍어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돈을 갖다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속도로 돈을 찍어내는 것은 정말 너무 놀랍고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 그래서 미국이 돈을 미친 듯이 진짜 이건 정말 미친 듯이죠. 이렇게 찍어내는 거 보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기도 하는구나. 처음 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였죠.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화지표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원 선생님 얘기처럼 현대통화이론에 따르면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돈을 계속 푼다. 근데 미국이 25% 정도 지금 돈을 풀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근데 미국의 근원물가가 2% 이상으로 오르면 무슨 액션이 나온다. 나올 수 있는 액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건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당시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액션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QE 중단 있잖아요. QE 중단. QE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나 뭐 QE를 갖다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FRB는 V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M만 결정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저건데 그걸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뭐가 있냐면 벨러시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벨러시티 화폐이동 속도죠. 이 화폐이동 속도가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상승할 때가 있죠. 이렇게 상승. 그래서 여기가 최근에 이것도 상승한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적이 있었죠. 여기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 뭐 하는가 하면 화폐이동 속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돈의 양을 좀 줄여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 예를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 있고 민간이 찍어낸 돈이 있는데 누가 더 많겠습니까? 돈이. 자, 지금 시중에 이만큼 돈이 풀렸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돈이 풀려 있는 것이 이게 단위가 10억이에요. 단위 10억인데 단위를 원화로 하면 310만 원이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 21만 원이니까 현재 시중에 있는 돈 중에서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 차지한 비중이 몇 프로인가 하면 6%밖에 안 돼요. 6%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최근에 좀 늘었죠. 더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남은 건 뭐겠습니까? 남은 거 이만큼이 뭐겠습니까? 이만큼 시중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시중에 찍어내는 건데 얘가 커진다면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저대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은 본원 통화의 양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액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내년도 저거 이제 주의하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